마지막쯤에 얘기했는데 이 1대1 대응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문제별로. 어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골고루 잘 나와 있네. 이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그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어요. 그러니까 x가 어째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y가 마이너스 2에서 뭐 7까지라고 합니다. 이게 요 안에서 역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함수가. 요 안에서. 이게 예를 들어 직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이건 1대1인가요? 네, 이건 1대1입니다. 함수인가요? 근데 함수예요. 어떻게 되면 함수가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함수가 아니다라고 했었죠. 왜? 왜? 이런 부분이 출발을 안 하고 있게 돼요. 태형되는 수가 없게 되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정도, 그러니까 아니면 뭐 좀 더 급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돼야지 이게 함수가 남는 부분이 없이 대응을 하게 되니까 함수가 되게 되고, 요 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그어보시면 하나의 한 점만 만나니까 이런 애들은 1대1 함수예요. 이게. 그러면 선생님 그런 요 두 가지 정도, 얘들은 1대1 대응인가요? 1대1 대응 함수가 되려면 1대1에다가 어떤 조건이 더 들어와야 됐어요? 1대1하고 뭐가 더 필요하다고? 뭐가? 네,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네, 치역하고 공역이 같다라는 얘기 지난 시간에 한 문제를 가지고 오래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들은 하나만 특정을 해보면 아까 그렸던 애들 중에 이런 함수는 치역하고 공역이 같나요? 그러니까 치역이 어디예요? 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냥 요 안에만 대응이 되니까 실제로는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지만 여기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치역이 그러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비어요. 공역 전체가 여긴데 요 안 되는 게 있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치역 이런 직선이 치역하고 공역이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했어요. 색이 많이 없어.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직선이 올라가는 직선이 이렇게 안 되려면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남아있죠. 이 직선의 함정에서.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했어요? 어디로요? 네. 그렇죠. 그 대각선처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야 된다고 했어요. 대각선처럼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야 이게 전체 요 안에서 함수가 되고 치역이 공역이랑 대응되는 부분이 없게 되죠. 그 남는 부분이 없게 되죠. 사실은 지금은 이게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이렇지만 얘 대각선이라고 하면 하나 더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아이고. 요런 애도 그 딱 두 개예요. 그러니까 요런 네모 상자 안에서 상자라고 하긴 그렇고 네모 그 직사각형 안에서 1대1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가 될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딱 두 개예요. 이거 직선. 아시겠어요? 이거보다 더 커지면 기울기 아까 이런 하얀색 함수가 안 되고 이거보다 좀 덜 기울이면 어때요? 하얀색, 뭐 빨간색 이런 것처럼 남는 부분이 생겨요. 치역이. 예.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할 직선은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그럼 이 직선은 어떻게 구해요? 이 점이 뭐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이 점은 뭐예요? 아니죠. 2, 7이죠.
그럼 요거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구해?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한 점이 a, b인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보세요. 예. 이게 기본형이에요. 보통 이거 선생님이 칠판에서 쓸 때는 넘어가서 a, b를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요 여기 파란 선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랑 2, 7을 그러니까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러면 기울기는 얼마예요? 3분의 9니까 a가 3되고 어디 지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니까 이런 직선이 되게 돼요. a는 3이고 b는 1입니다. 사실 a가 0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없으면 이것도 구하셔야 돼요. 얘는 2,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7을 지나는 직선이고 뭐 그렇습니다. 얘는 지금 직선이 주어졌는데 곡선이든 2차 함수 같은 것도 이런 사각형이 있을 때 얘를 꽉 채우는 얘기 중에 2차 함수 같은 것도 들어온다고 하면 이렇게는 못 들어와요. 그러면 이런 애는 애초에 함수가 안 되죠. 여기가 그 출발을 안 하고 있는 모양이고 마찬가지로 다 들어온다고 해도 얘를 채운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얘는 여기 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남아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여기 끝하고 끝을 지나는 얘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2차 함수로 문제가 주어진다면 최고차 한계수는 뭐 2라든지 뭐라든지 주고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A, B를 구하라. 왜? 두 점을 지나니까 얘는 보통 대입해서 연립해서 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이렇다. 다른 2차 함수 이제 이쪽으로 지나는 건 아마 뒤집어져 있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게 하든. 근데 이 문제는 솔직히 보통 나오는 게 직선입니다. 2차 함수보다는. 2차 함수는 다른 쪽에서 더 많이 나오고 여기서 여기를 꽉 채우고 지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전부 기억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이 이렇습니다 하고 넘어가서 나중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대각선이에요 라고 알기만 해도 다행이고 그래서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 이 단어는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직선이든 원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집합하고 명제까지도 크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문제는 이제 함수는 이게 지금 왜 선생님이 이거라고 하고 있는 건지 이 얘는 뭔지 네모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씩 의미를 설명을 하고 본인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얘기. 두 번째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죠. x가 1보다 클 때는 1이 기준인데 x 플러스 2면 대충 그러니까 1이면 어때요? 3이겠죠. 근데 들어가죠. 여기가 들어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모르죠. 2x 어쩌고 하니까 얘도 올라온다는 얘기는 알겠는데 뭐 예를 들면 이 정도 지난번에 봤듯이 이렇게 비어있죠. 이쪽이 뭐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정역하고 공역이 실수 전체인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렇게 따로따로 두 가지 이상의 함수가 나오는 경우를 1대1 대응 함수로 만드는 건데 이렇게 생긴 함수는 저번에 한번 내가 물었어. 이거 함수인가요? 함수예요.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 다른 데는 다 하나씩이고 문제가 없는데 여기가 문제라고 했었죠. 근데 얘는 여기가 들어가고 여기가 지금 안 들어가니까 비어있죠. 얘는 한 점에서만 만나게 돼서 함수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1이 결국엔 3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가 얼마죠? 모르죠. 얘가 아직 몰라서 어디로 갈지 뭐 요거는 상관이 없다고.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범위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입니다. 1대1 대응 함수를 만들려고 하죠. 1대1인가요? 네, 가로 그거 봤을 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한 번에 하나만 만나야 돼요. 이런 데는 어때요? 비어있으면 안 되나요?
여기 하나씩 만나죠. 이런 데도 안 만나거든요. 얘가 비어 있으니까. 얘는 만나죠. 두 개 이상이 만나지 않는다는 건 알겠어요. 이런 데는 비어 있잖아요. 안 만나잖아요. 여기 지금 선이 없는 거, 기준 선인 거지. 함수 비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냐고. 그래 1대1인가요? 네, 그래도 1대1입니다. 비어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함수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도 요 밑에는 B죠. 이러면 비어 있어도 1대1은 된다 했어요. 한 번에 하나만 만나는 게 기준이 되지 비어 있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치역이 약간 더 작아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여기 안으로 꽂힌다고 해도 하나에 하나씩만 간다는 게 보장이 되면 다 다른 애들로 간다는 게 보장이 되면 얘는 1대1 함수가 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1대1이에요. 근데 방금 얘기하면서 얘기 거의 했는데 1대1 대응 함수인가요? 1대1 함수라고 했죠. 거기다가 무슨 조건이 돼야지 1대1 대응 함수가 된다고 했어요? 지금 공역은 실수 전체고 치역이 어디예요, 그러면? 네. 밑에는 모르는데 그거 밑에죠.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가 비어있다라고 한 건 뭐가 비는 거예요? 치역이 실수 전체에서 이만큼이 비어있어요. 띄어져 있는 만. 그럼 치역하고 공역이 같지를 않네요. 그렇죠? 그러면 1대1 대응 함수가 안 돼요. 근데 되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째요? 빈 공간이 없게 만들려면. 붙이던지 아니면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사실 그것만 생각한다면 끌어올려도 되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도 돼요. 이게. 그래도 이거 이제 비는 데가 없어졌죠. 여기 비어 있지 않아요. 여기 걸리니까. 근데 이러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안 되거든요.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1대1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듯이 여기 갖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꺾어지죠. 얘 기울기가 1이고 얘는 2니까. 뭐 대충 올라가다 이런 식이 되게 되는데 요 점이 1이에요. 근데 아까 여기가 1, 얼마라 했죠? 근데 이 1,3을 그렇게 붙인다는 얘기는 요 밑에 있는 얘, 이 비어있는 것도 여기 제일 2를 넣으면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3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를 넣으시면 2 더하기 a인데 걔가 3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a는 얼마죠 그러면? 예, 1인가요? 근데 얘도 조금의 얘기가 원래 더 있어요. 위에는 똑같이 1에서 3 찍고 올라가는 x 더하기 2라고 하는데 그 x 더하기 1인데 1 이상이면 2였나요? 근데 요 밑에는 아예 몰라요. 그러면 얘는 이제 사실은 딱 지금도 2를 미리 준 게 미지수를 하나로 줄이는 게 그거거든요. 그 얘는 이렇게 주면은 정확히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까지 나오진 않아요. 범위가 나오는데 한 가지 얘 이렇게 그 꼭 직선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 이건 직선이 아니더라도 방금 보셨죠? 얘는 붙어야 돼요. 네, 여기는 그거 하든지 간에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1,3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3이 나와야 돼요. 1을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된다. 1,3을 지나야 붙여야 돼. 근데 하나 더. 붙인다고 해도 꼭 붙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얘가. 붙어도. 내려오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거는. 네, 두번 만나. 1대1 함수가 애초에 되질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A가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다는 얘기예요. A가 0보다 크고 A 더하기 B는 3이 이 두 가지 조건이 나오게 돼요. A하고 B가 얼마인지까지는 안 나와도.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함수는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1대1인 함수는 저번 시간에 처음 시간에 얘기했는데 1대1 함수는 기본적으로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만 하든지 내려가기만 해야 돼요. 왜? 그게 아닌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거든요. 내려오다가 올라가죠. 그러면 올라가다가 내려가든지 내려오다가 올라가든지 이 꺾이는 순간에 이 주변을 보시면 무조건 두 번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도 그렇죠. 여기 그걸 보면 무조건 이게 툭툭툭 점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연속적인 얘기들이니까 그리다 보면 이게 올라가다 내려가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뭐 잠깐만 있다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이제 2개에서 3개까지도 나오게 되게 돼요. 이게 1대1이 안 돼요. 그러니까 1대1이 되려면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해서 이렇게 꼭 직선이 아니더라도 곡선이라도 내려만 가든지 올라만 가야지 한 번에 하나씩만 만나게 돼요. 이게. 그래서도 얘기인데 얘는 요쪽도 마찬가지죠. 요쪽이 증가하고 있는 애면 얘도 어째야 된다고? 증가만 해야 돼. 요쪽이 혹시나 감소하고 있는 애면 얘도 어때요? 계속 감소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은 다음에 A도 어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직선이. 그래야 내려가게 되게 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2가지를 했어요. 다시요. 여기 이렇게 생긴 데서 1대1 대응 만들려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혹은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이 아니더라도 이건 마찬가지다. 이건 2가지 함수가 있는 이런 경우에서는 어찌해야 된다고? 같이 증가하면 같이 증가해야 되고 감소하면 같이 감소해야 된다. 그리고 이 경계에 있는 점이 있죠. 지금 1이었죠. 여기다 잃는 거랑 결국에 결론이 여기다 잃는 게 같아야 돼. 이게 뭐 하는 작업이에요? 붙이는 작업이에요. 얘 두. 아시겠습니까? 2가지.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 문제인데 얘는 x가 이제 음수인지 뭐 모르겠어요. 근데 뭐 대충 x가 a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아니고 이쪽 전체예요. 근데 y는 어때요? 4가 있어서 4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느 쪽인가요? 여기 왼쪽, 여기 위쪽 하니까 대충 이런 느낌의 뭐 공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x는 이거보다 크고 y는 이거보다 크고 해서 이렇게 아까하고 차이는 뭐죠? 한쪽이 한정이 없어요. 위쪽이랑 오른쪽이. 아까는 네모였는데 이쪽은 한정이 없다. 여기가 a고 여기는 4입니다. 그쵸?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이번에 2차 함수입니다. 이거 축이 어디죠? 축이 얼마예요? 2죠. 축이 2인 2차 함수인데 f가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근데 2차 함수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지나는 2차 함수면 이건 함수가 안 되죠. 왜요? 여기 가운데 쪽에 이게 없어요. 이 영역 안에 없는 애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비어 있어요. 갖는 데가 없어요. 이게 만나는 데가 이렇게 그어봤을 때 대는 만나. 여기는 만나죠. 여기도 만나고. 근데 이런 데는 없다. 이제 함수가 되려면 요 2차 함수가 여기 이렇게 전체로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또 돼야 된다 했어요?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꺾여있는 아까 얘기했죠. 이런 부분이 요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축이 2라고 했죠. 그러면 2가 얘보다 대충 이쪽에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나야지 그 1대1의 조건을 증가만 할 수 있게 된 조건에 만족이 돼요. 근데 또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되죠. 이 부분이 또 함수를 안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되려면 이쪽 축이 이제 이쪽에서 꺾여가지고 이런 느낌이 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얘는 함수가 되죠. 1대1인가요? 이거는 1대1이에요. 한 번에 하나씩만 만나니까 1대1이에요. 아시겠습니까? 1대1 대응이야. 여기가 비어있죠. 치역이 비어있어서 얘는 1대1 대응까지는 안 돼요. 1대1 함수고요. 역시. 그럼 얘도 어째야 되겠어요? 1대1을 만들려면. 빈 게 없게 하려면. 내려와야죠. 얘가 이 빈 공간을 없애야죠. 그러니까 이쪽 위쪽이 터져 있는 이유가 그건데 2차 함수는 쭉 증가하니까 위쪽에서 뭐가 부족할 일은 없어요. 치역이 비어 있을 일은 없고 내려야 되는데 어디까지 내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요.
꼭지점 여기 2차 함수 꼭지점을 헷갈리니까 여기 시작하는 이 점에서 이렇게 가는 2차 함수가 돼야 돼요. 이래야 함수죠. 비어있는 부분 없고 치역도 비어있는 부분이 없고 1대1이고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져서 1대1 대응 함수가 돼요.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이런 A는 어떻게 구하냐? 아니죠. 이거 이렇게 돼도 되거든. 네, 원래 이런 함수인데 그 말도 맞아요. 이게 민호 이 얘기는 축이 이게 근데 맞나요? 그쵸, 이거 4거든요. 그러니까 꼭지점이 2,4면 제일 좋겠죠. 딱 끊어줘요. 근데 그 전부터 이미 돌아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를 지나기만 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방금 얘기했거든. A,4를 누가? 얘가 지나야 되는 거예요. A,4를 지난다는 건 A를 집어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이 함수 A를 집어 넣었을 때 4가 나와야 돼. 이 점이 지금 보시다시피 A,4거든요. 이 함수가 여기를 지나야 여기서 딱 끊어지게 되게 돼요. 이거는 넘어오면 얘가 4가 되고 A는 이 중근이 나오죠. 이건 쉬운 문제라서 그래요. 실제로 2예요. 지금 2가 뭐였어요? 아까 꼭지점이 이렇게 딱 끊어지는 이런 경우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A가 3이거나 얼마일까요? 2였죠. A가 1이거나 3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는 둘 다 답이 되냐 하면 3만 답이 돼요. 아까 얘기했거든요. A가 1이라고 하면은 축인 2가 어디 있어야 돼요? 요 안쪽에 있어야 돼요. 여기를 지나긴 지나는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축이 2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까 보셨죠? 이렇게 된다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로 정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A 값은 여기서 주어진 무엇보다 축보다 항상 크게 돼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이런 그래프에서 이렇게 잘라가는 거거든요.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보세요. 축이 여기 시작하는 A 값보다는 더 어때요? 왼쪽에 있어야 돼요. 더 작아야 돼요. 지금 축이 2였잖아요. 아까 그거보다 큰 값만 혹은 같은 값만이 애초에 A의 후보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축을 갖고 이렇게 잘라버리면 얘는 필연히 이런 부분이 함수가 안 되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이게 마지막. 이게 우리한테 그 애초에 주어진 모양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 함수로 식을 2개 주는 게 있고 마지막 보셨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특히 얘하고 얘는. 이거는 이런 거나 이런 거 된다 했죠. 얘는 어디 지나야 된다. 그게 1대1 태형이 될 거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야 돼요. 2차든 직선이든 간에. 근데 이거는 보통의 얘기인데 이게 보통 직선이 많이 나오고 얘는 보통 이런 2차 함수가 많이 나와요. 2차 함수 이제 점이 하나니까. 얘는 어쩐다?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오면 같이 내려오면서 서로 붙어야 된다. 올라가는 거랑 내려오는 게 끊어짐이 없이 붙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해두시면 이게 기본 유형입니다. 한 문제가 더 남아있어요. 이게 아까 이것도 어떻게 생겼어요? 함수가 2개 있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뭐 한다 했어요? 2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오면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 함수는 뭔가요? 위쪽 1차 함수예요. A가 있고 복잡하게 보이지만 X에 대해 1차 함수니까는 기울기가 플러스면 얘도 같이 플러스여야 되고 마이너스면 얘도 같이 마이너스여야 돼. 그런다 치고 하나 더는 뭐라 했어요? 여기다 2 넣은 거랑 여기다 2 넣은 게 어쩌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근데 2를 넣어보면 A 더하기 7인가요? 여기에 2를 넣어보면 A 더하기 7이에요. 이미 같아요. 그거는 한 가지 조건은 만족이 돼 있는 거고. 그럼 아까 하나 남았어요. 얘가 플러스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걸 어떻게 풀까요? 아니죠. 그건 같은 거죠. 같다고는 안 했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면 얘도 같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교집합을 찾고 0보다 작을 때도 둘 다 0보다 작다 해가지고 그거 둘의 합집합이죠. 그러니까 이거 또는 이게 답이 되는데 1학기 때도 했거든요. 이런 류의 얘기면 사실 부호가 같다는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곱해서 어떻게 돼야 돼? 부호가 같으면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것만 푸시면 되게 됩니다. 계수가 마이너스거든요. 전개를 해보시면. 그래서 선생님 이 얘기도 2차 부등식 몇 번 했는데 한쪽이 이게 마이너스 a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x든 a든 k든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로 고치셔야 돼요. 마이너스를 앞으로 하나 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 마이너스는 어때? 나눠 버려야 이제 0보다 작다가 돼가지고 처음에 얘기했던 마이너스 3에서 2까지가 맞는 거예요. 이게 작다니까. 그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0하고 1이 정수죠? 그래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총 합이 되게 돼요. 이 문제.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응용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유형에서 이어지는 건 줬다고. 2를 넣었을 때 같아져요. 얼마였죠? A 더하기 7이었나? 예, 근데 둘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둘이 곱하셔서 0보다 크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게 이제 사실 끝났는데 257에서 x에서 x로 간대요. 그러니까 257에서 257로 가요. 근데 밑에 식이 있나요? 네. 그게 다음 중에 257에서 257로 가는데 그게 정의역이 3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상수 함수인 거랑 항등 함수인 거랑 삼수 함수인 것의 개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를 들면 2가 어디로 가요? 2 넣으면 얼마 나와요? 2 넣으면 얼마냐? 2죠. 5 넣으면 7 넣으면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 항등 함수라요. 우리 합성 함수에서 기호 배웠죠? 항등 함수 기호는 보통 이렇게 쓰고 얘는 항등 함수예요. 한마디. 얘는요. 약수의 개수입니다. 약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2가 어디로 가요? 물어보면 2의 약수의 개수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함수값이. 2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야? 2개입니다. 5는 어디로 갈까요? 7은? 얘는 다 같은 함수값이 나오는 게 이게 뭐였어요? 상수함수였어요. 얘는 상수함수예요. 얘는 항등함수였죠. 이거는 x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래요. 근데 2를 10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예요? 예, 몫이 0입니다. 나머지가 2죠. 5를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일까요? 5죠. 7은? 예, 이것도 뭐예요, 결국에? 항등함수가 돼야 돼요. 함수값 나온 거예요. 예, 정의역이 일부만 있을 때는 이런 식이 꽤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항등함수가 아마 기억하고 디귿 2개였고 상수함수가 니은이었죠 아마. 그래서 1개, 예, 2하고 1 돼서 둘이 곱하면 2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리을도 있네요. 얘는 뭐죠? 아까 257이었죠 정의역이. 그럼 2는 어디로 갈까요? 2로 가죠. 5는 어디로 갈까요? 그런가요? 5는 5 이상이죠. 7로 가죠. 7은 7로 가겠죠. ix라고 하는 거는 함수값이 2 아니면 7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5보다 작은 애들은 다 2로 가고 5보다 이상인 애들은 전부 7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항등인가요? 왜 때문에 안 되죠? 상수함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아니에요. 뭐 우연치 않게 답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아니에요. 얘는. 요거 읽어보시고 잠깐 생각해 보세요. 상수함수는 모든 함수값이 다 똑같다. 그러니까 F100이 3이면 1이든 2든 3이든 F10이든 전부 3인 거고 이게 10개 있으니까 30이 답인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 몰라요. 해보시면 나중에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나오면 좀 알 텐데 얘는요. 얘도 이제 방금 했던 거에 조금 더 응용을 한 건데 fx는 항등함수래요. f5는 얼마일까요? 5죠. 그럼 g5도 온 거예요. g5도 온 거예요. g는 뭐였는데? 상수함수죠. f1은 얼마일까요? 1이죠. g2가 5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수함수니까. 다시 f5가 항등함수였어요. 그러니까 5죠. 얘는. 그러면 g5가 5라고. g2도 얼마인 거예요? 5인 거죠. 상수함수니까. f1은 항등함수니까 1 넣으면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1이고 얘는 5고 더해서 6이 되는 이런 문제.
한번 보시면 알겠죠. 뭔 얘기냐면 1대1 대응 1대1 이런 얘기보다 훨씬 쉬운, 좀 쉬워가는 느낌이에요. 좀 합성함수 쪽 이제 나오게 되면 문제가 좀 어려운 애들이 있고, 지금 얘도 네, 요거는 좀 이제 힘들 수 있어요. 공집합이 아닌 집합 x가 뭔지를 안 알려주고, 네, 정의역이래요. 근데 x제곱 빼기 6이라고 하는 식에다가 이 정의역의 원소들을 넣겠죠. 그랬더니 항등함수란 말은 다 자기 자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애는 어떻게 찾을까요? 그런 x는 그렇게 되는 건, 뭐 집합 x의 원소를 a라고 하면 a를 여기다 넣었더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고? a가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일종의 2차 방정식 문제가 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a제곱 빼기 a 빼기 6은 0이니까 a는 얼마예요? 3 그럼 답은 뭐죠? 몇 개냐고? 2개가 아니고 이건 3개입니다. A랑 아니죠. a는 3이거나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진짜. 애들 이상하죠. 전 시간에 그렇게 혼나고 이런 얘기 하는데 적응이 안 되실 거야. 처음 보시면. 그치, 민수야? 네, 미친놈들 같지. 이걸 그렇게 먹고는 좋대 그냥. 뭘 쌀. 얘 뭔 얘기냐면 a는 3하고 마이너스예요. 3을 넣으면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마이너스 2를 넣어도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이거 2개잖아. 이거 2개밖에 없다는 게 이 식의 의미거든요. 방정식에 해는 2개밖에 없으니까. a를 넣어서 얘. 근데 집합 x의 개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 x가 예를 들면 이렇게만 돼도 돼요. 정의역 x의 이거라고. 그러면 항등함수가 맞아? f가? 3 넣어서 3이 나오니까 맞아요. 정의역 x가 또 이것만 있어도 되죠. 또 뭐 있어요? 둘 다 있어도 되죠. 둘 다 있어도 정의역. 그렇죠. 집합으로 보면 몇 개예요? 이렇게 3개. 왜 3개일까요? 3이나 마이너스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부분 집합에서 하나 뺀 거예요. 왜? 공집합이 아니라 했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원래는 3차식으로 더 많이 나와요. 3차식으로. 그러니까 x 세제곱 빼기 6에 예를 들어 x가 되는 x를 구해보면 몇 개? 보통 3개가 나오겠지. 그럼 집합 x가 몇 개야? 라고 하면 3개로 답을 쓰는 거예요. 아까처럼. 근데 사실은 그건 몇 개일까? 7개거든요. 원소 3개를 이거 중에 일부를 부분집합으로, 아니,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 총이 이건데, 보통 정의역은 공집합을 안 주거든,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총 7개가. 이거 함수의 개수 문제죠. 이게 사실 원래는 경우의 수에서 예전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함수를 그때는 배우고 경우의 수를 배웠거든.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 지금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경우의 수를 배우고 함수를 배우니까 함수에서 이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1, 2, 3이 있어요, x가. 이게 또 일종의 이론인데 1, 2, 3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가 있겠죠. 내가 첫 시간에 이거 얘기했거든. 이거 함수인가? 함수야? 네, 함수예요. 이건 함수가 몇 개인 거라? 1개예요. 이렇게 해서 1개예요. 함수는 그러니까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1이 1로 가고 2가 1로 가고 3이 3위로 가는 그 한 세트를 함수 1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럼 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총 함수의 개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그 세트는. 경우의 수 문제를 했죠.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네. 2가 갈 수 있는 건 3개죠. 이거 갔던 거 또 갈 수 있거든요. 아까. 3은 3개. 그러면 얘가 갈 때마다 얘도 가고 얘도 가니까 다 곱하셔야 돼요. 총 27개의 함수가 나와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1이 1로 가는 함수가 몇 개냐는 문제가 또 있어요. 1이 1로 가는 함수는 1은 1로 갔죠? 그럼 얘는 갈 수 있는 게 하나, 둘, 3개겠죠? 그러니까 얘도 하나, 둘, 3개란 말이에요. 3 곱하기 3에서 9개가 되게 돼요. 얘가 하나 정해질 때마다. 총 함수의 개수가 P였나요? 이게 27이야. 근데 그가 뭘 하라 했어? 1대1 대응을 구하라 했어.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건 처음에 아무도 안 갔으니까 당연히 3가지인데 2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일까요?
네, 왜? 1대1이니까, 1대1 대응은 1대1이니까 얘가 간 거를 얘는 못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고 얘는 한 가지 남은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1대1 함수의 개수는 1대1 근데 대응이 되죠. 왜냐하면 숫자가 양쪽에 유한집합에서 같으면 어차피 1대1 대응이 된다 했거든. 이게 몇 가지다? 6가지가 되게 돼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가지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 진짜 대답을 해보세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얘기했죠. 이게 하나의 함수예요. 한 가지예요. 그쵸? 이렇게 생긴 게 몇 개가 있겠냐? 2개, 3개인 거예요. 상수함수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공역의 개수만큼 나와요. 정역이 몇 개든 간에 다 공역 한 가지로만 가야 되죠. 공역이 10개다 하면 10가지 상수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쉬워요. 그래서 상수함수는 지금 총 3개다. 총 3개. 그래서 얘가 P, 얘가 안 썼는데 얘가 Q, 얘가 R이 되죠. 네, 이렇게 되죠. 이것도 이제 여기 안 나왔지만 항등함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네, 한 개죠.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개예요. 세 줄이 있으니까 3개가 아니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개예요. 세트가. 항상 처음에 물었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몇 개야 이게 함수가. 그러면 3개라고 많이 대답들을 하시거든. 이게 3줄이 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한 세트를 얘기를 하는 거다. 함수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공역이 4개예요. 그쵸? 정역이 4개고 얘는 총 5개입니다. 그쵸? 이게 1대1 함수의 개수예요. 이건 대응은 죽어도 안 돼요. 1대1 대응은. 왜냐면 이쪽이 더 많으니까 하나에 하나씩 가면 하나 갖고 남을 거 아니야. 그쵸? 얘가 여기는 여기서 해볼까요? 얘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겠어요? 5가지. 0은 4가지. 그쵸? 하나씩 줄어가는 거예요. 네, 2가 갈 수 있는 게 2가지겠죠. 마지막. 이렇게 하면 이건 몇이에요? 120가지가 1대1 함수가 나와요. 네. 요건 뭔 말인 줄 아시겠어요? 네, 이거 결국에 그려야 되네. X. 생각 좀 해보세요. 네.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인데 마이너스 1이 어딘가로 가겠죠. 0도 가겠죠. 그럼 누가 커야 된다고? 예, 0이 간 쪽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함수값이. 근데 그것보다 또 누가 커야 된다고? 예, 1이 간 애가 더 커야 돼요. 그것보다 또 커야 되는 게 뭐가 커야 돼요? 2가 간 게 커야 돼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은 뭐가 여기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면 얘는 뭐냐? 얘도 일종의 이렇게 생긴 함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방금 오늘 했거든요.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함수값이 정의역이 커질수록 함수값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부등호가 전부 반대로 꺾여 있으면 감소함수가 되는 거예요. 정의역이 값이 클수록 큰 거예요. 함수값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보시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하고 2가 갈 곳에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 이것도 맞죠. 경우의 수 할 때 많이 얘기했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돼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애들은 뽑기만 하면 돼요. 뭔 얘기냐? 이 5개 중에서 4개를 뽑아요. 그래서 내가 뽑았어요. 이거 5가지가 나오는데 뭐 뽑았어요? 1하고 2하고 3하고 5를 뽑았어요. 이렇게 뽑았어요. 에? 그러면 얘가 무조건 이렇게 와야 돼요. 정해져 버려요. 함수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엇갈리면 안 되니까 경우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돼요. 이것도 좀 일반화 시키면 뭐냐면 감소도 마찬가지예요. 부등호가 반대로 꺾여 있고 내가 1, 2, 3, 4, 5를 꺾였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요로, 얘가 요로, 얘 거꾸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가 정해져 버려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런 증가나 감소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공역의 개수에서 정의역 개수만큼을 뽑으시면 됩니다. 네, 공역이 전체 5개가 있었는데 정의역이 와야 되니까 4개가, 그렇죠? 4개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 올 곳이, 출발한 것과 올 곳이 정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가 정해지게 돼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랬고 아까 1대1 대응이나 상수함수 개수. 상수함수 개수는 보통 어떻게 돼요? 공역의 개수만큼 나온다고 했죠.
증가나 감소함수는 어떻게 센다고? 공역의 개수에서 정의역 개수만큼을 뽑으시면 돼요. C로. 예, 그래서 뭐라고? 이게 5개.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서 여기로 가요. 이거 1대1 함수 나올 수 있나요? 네, 없죠. 얘가 2개가 가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겹치거든요. 1대1 함수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치? 웃기지? 정의역에서 개수가 공역보다 정의역 쪽이 크면 무조건 겹치잖아요. 어느 둘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씩 내가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되죠.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이러면은 어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받아야 돼. 그러면 얘는 보통 어떻게 구하냐? 원래는 이것도 지금 공역이 2개밖에 없죠. 이게 3개 있을 때. 그리고 공역이 그 정의역보다 1개만 클 때. 그리고 그게 아닌 진짜 일반적인 경우. 이게 풀이법이 다 다른데, 그건 기초. 공역이 2개일 때 치역하고 공역이 같게 만들려면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치역하고 공역이 같지 않단 말은 누군가 혼자는 놀고 있다는 얘기죠. 안 받고. 그럼 얘들은 어디로 갈까요? 얘는 안 받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 남는 애가 누구밖에 없어요? 1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역과 치역이 같아? 얘가 치역이죠? 네, 안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제외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전체 함수 개수에서 이렇게 생긴 애만 빼면 돼요. 이렇게 생긴 애만. 근데 전체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인데? 여기서 여기로 간 전체 함수의 개수. 네, 두 가지죠. 총 8가지입니다. 그 중에 이렇게 생긴 애는 몇 개인가요? 2개죠. 이게 뭔데? 상수함수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상수함수는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만 아니면 적어도 둘 다 골고루 받겠죠. 몇 개씩이든 간에. 1개, 2개든 2개, 1개든 간에. 그쵸? 그 2가지 경우만 빼시면 나머지 경우가 되겠죠. 이거는 공역이 2개일 때는 무조건 성립을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더 많아졌어요. 정역이 A, B, C, D, E 5개가 있고 1, 2로 간다고 하면 원래 얘는 2, 2, 2에서 32가지가 총 함수의 개수인데 이것도 상수함수는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죠. 다 1로 가든지 다 2로 가든지 이것만 아니면 골고루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게 돼요. 하나 좀 더. 여기 3이 추가되면 어때요? 양쪽의 개수가 같죠. 그럼 치역하고 공역이 같대요. 그러려면 얘들이 손님을 다 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이쪽도 3개밖에 없어. 1대1 대응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양쪽이 같다는 얘기예요. 치역하고 공역하고 같단 말만 있어도 개수가 같으면 1대1 대응함수 개수 세면 돼요. 그때는. 아시겠나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가면 이쪽에 하나가 더 많아. 이쪽에 하나가 더 많아. 그러면 치역하고 공역이 이제 어때? 달라? 같게 하라고 하면. 같을 수가 없죠. 얘가 하나에 하나씩 붙잡고 가도 하나가 남죠. 그쵸? 공역 중에 치역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2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이렇게 했어요. 3개, 4개, 1, 2, 3, 4. 얘는 5개고 얘는 4개야. 이거는 치역하고 공역이 같게 만들 수 있죠. 얘가 여기로 가고 얘 이렇게 가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한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실전 트레이닝이면 이 정도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나중에 나오면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지금 알고 있어야 될 건 뭐다? 크게 보면 2가지다. 처음에 이거. 공역이 2개밖에 없으면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딱 2개만 빼면 됩니다. 그 2개가 사실 뭐다? 상수함수 2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수함수 2개. 이거 얘기했는데 1357에서 A, B, C, D 5개죠. 4개에서 5개로 가는 함수 중에서 이게 뭐라 그랬어요? 요 얘기가. 네, 이것도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 보면은 이거 지금 F가 무슨 함수라고? 1대1 함수예요. 네, 1대1 함수라는 얘기. 이거 보시면 알아야 돼요. 얘는 정해졌어요. F1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A로 가고 5는 어디로 가요? 2로 가죠. 그럼 얘 둘만 정하면 되죠. 근데 지금 얘는 1대1 함수라고. 얘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 얘는 6개입니다. 쉽죠? 그 다음에 합성함수 나오나 보네. 합성함수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이렇게 구해야 됐죠. F-10을 먼저 구해야 됐죠. 이 오른쪽은 뭐였어요? F의 G4였죠. G4를 먼저 구해요. 기억나요? 너 그 짠 거 안 내려놔? 진짜 뭐가지 따블라. 요거 F-10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G 마이너스 2인 거죠. G 마이너스 2는 얼마인데? 14죠. 4라고 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여기 넣는 거 아니죠? 여기 넣으셔야죠. 마이너스 2니까. 14가 여기에서의 답이에요. 왼쪽 거. 그러면 얘는 G4는 얼마인가요? 14 네, 14예요. 그러면 F14를 구해야죠. F14는 얼마일까요? 10이죠. 그러니까 얘가 14, 얘가 10에서 둘이 더하면 24가 답입니다. 처음이라 쉬워요. 합성함수 지금 처음 나왔죠. 문제에서. 요거는 하시겠어요? 요거 뭐 몇 번 반복돼도 잘 똑같거든요. 지금 이런 예죠.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은 백이네요. 이거 F, F, F. 하나, 둘, 하나 더 있어요. 뭐 이렇게 돼 있는. 순서대로 하세요. F1은 얼마인가요? 2죠. 그럼 F2는 얼마예요? 4 4죠. 4가 답이에요. 요 왼쪽 거. 그럼 이쪽은 F1은 얼마예요? 2죠. F2는 4였죠. F4는 1 1이죠. 이렇게 해서 답이 3이 되게 돼요. 얘는 이제 좀 미지수가 있는 거. 얘도 F, G-1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라고 준 거거든요. G-1은 얼마인가요? 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당연히 어디에? 여기 넣어야겠죠. 그러면 2배 하시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니까 옆에 마이너스 3이라 하면 이렇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3이다. A는 마이너스 1이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G4, 여기다 4 넣으란 거예요. 네, 마이너스 A 값 구했으니까. 얘는 하실 수 있을까요? 뒤에 또 있나요? 네. 얘는 하실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해봐. 그 G 합성 F라고 하는 함수를 알고 있다면 거기에 2분의 1을 넣어야죠. 그거를 갖다가 H에다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G 합성 G를 모르니까. 그럼 왜 그냥 했어? 네. 그냥 대충 이러겠거니 하고. 그럼 얘기해봐.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가 2분의 1 넣고 그걸 다시 여기 넣는 거죠. 왜? 분배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뭘 분배합니까?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 다들 뭐 답은 맞췄을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사실 이 얘기랑 이게 원래 우리 문제에서 준 얘기라니까요. G 합성 F라는 함수를 구해서 거기다 2분의 1을 넣고 여기 가로가 여기 있잖아요. 그거 값이 나오면 그걸 H라는 함수에다 집어넣어라 라는 거의 의미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셨죠. 2분의 1을 F에다 갖다 놓고 H 합성 G라고 하는 거에다 다시 집어넣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이게 뭐예요? 무슨 벽지? 네, 결합법칙이죠. 결합법칙. 이게 된다는 게 꽤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합성함수에서는. 특히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얘기를 했으니까 합성은 함수의 합성이라는 연산은 뭐가 안 돼? 이거는 교환이 안 돼요. 네, 바꿔서 할 수. F 합성 G랑 G 합성 F는 달랐죠. 숙제 보면 나오죠. 그것도 중요하고 사실 결합이 된다는 것도 중요해요. 이 문제를 풀으려 하면 대부분 답을 구합니다. 이게 뭐 그냥 합성함수가 뭔지만 알면 이거 F에 넣어야지. F가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거 이제 여기 있으니까 그걸 다시 넣어서 답을 구하시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결합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요 괄호를 지우고 요렇게 한 거예요. 지금 결합이 되니까. 다만 순서는 바꾸면 안 되겠죠. 교환이 안 되니까. 이게. 예, 그런 얘기.
근데 어제 답은 구하니까. 요건 뭘까요? 네, 3번 하셔야 되겠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번을 한다는 게 F 합성, FA잖아요. 그렇죠? FA가 뭔데? 4A 빼기 8이죠. 맞죠? 그렇죠? 네, F에다 4A 빼기 8을 넣으면 또 뭐예요? 16A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40이거든요. 이걸 또 저기 넣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64A 빼기 160 빼기 168이네요. 이게 얼마 나왔다? 24가 나왔다. 이거 넘어가면 더하기니까 192인가요? 그러면 A는 3이네요. 그쵸? 이렇게 뭐 사실 하셔도 틀릴 얘기는 없어요. 근데 얘는 좀 반대 얘기가 더 좋아요. 합성함수가 어려운 점이 좀 이런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안 듣더라고. 이렇게 돼도 해서 돼요 하면 그럼 난 저렇게 해야지 하고 뒤에는 안 듣. 합성 FA가 하나 둘 셋 얘가 24다 이랬거든요.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를 어떤 네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F 네모가 24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째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모가 얼마일까요? 24. 뭐라고? 아니죠. F에 뭘 넣어서 24가 나왔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푸셔야 돼요. 32, 8이죠. 그러니까 F8이 24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네모가 8이에요. 네모가 근데 뭐였죠? F 합성 FA가 네모였는데 얘가 8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이번 얘를 뭐 세모다 라고 하시면 뭘 넣어서 8이 나오냐 이 얘기. 그러니까 세모가 구하고 싶으면 4죠. 네, 세모. 세모가 뭔데 지금? FA가 네, 세모인데 그래요. 세모가 FA인데 얘가 4입니다. 이제는 진짜 방정식이죠. A 넣으면 4A 빼기 8, 4X 빼기 8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넣었을 때 4가 나오는 애는 A가 3이어야 된다. 네, 똑같이 답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처음이니까 익숙치 않으니까 그러는데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껍질이 많이 쌓여져 있고 합성함수의 방정식이라고 흔히 문제집이나 이런 데 나오거든요. 합성함수 방정식은 안에서부터 꺼내 가시는 게 좋아요. 이게 그래프나 나중에 거기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걸 일일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꺼내가는 것보다 밖에서 안을 이렇게 그 방정식처럼 풀어가는 게 훨씬 좋은 풀이에요. 이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아요. 이게 24 나오려면 여기가 예를 들면 얼마였죠? 아까? 8이었나요? 네, 8이어야 되고 얘가 8이면 여기가 또 얼마 해야 되냐면 얘가 4 해야 돼. FA가 4니까 얘는 A는 3이야 라고 암산까지도 하게 될 정도가 돼요. 이 단원을 문제를 열심히 풀다 보면. 그렇고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좀만요.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데 F가 있는데 합성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가야죠. F 합성 F라고 하는 건 맞죠? 네, 그래서 이런 지금 뭔가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건데 1대1 대응해야 돼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 1이 3으로 갔어요. 네? 그럼 여기에 있는 1도 어디로 가야 돼요? 네, F가 똑같으니까 얘 똑같은 그림이 화살표가 양쪽에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3을 넣으면 중간이 어디가 되든 결국에 어디로 와야 돼요? 2로 와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3이 3으로 간다고 하면 얘도 결국에 여기로 오지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 종착역이 2가 안 되잖아요. 그쵸? 얘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3이 어디로? 2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똑같은 걸 두 번 써야 되니까 맞죠? 근데 3에서 2로 가면 2가 결국에 어디 가야 되는데? 2로 가야죠. 왜? 3의 종착역은 결국에 2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면 뭐가 안 돼요? 지금 무슨 함수라 했어요? 1대1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얘도 아닌 거예요. 이게. 결국에 3은 어디로 갈까요? 아마 1로 가는 겁니다. 3이 1로 가면 2, 3도
1로 가야 돼. 이 1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2로 가야 돼. 그러면 이 1도 어디로 가야 돼? 1대1 대응이니까 남은 2가 3으로 가면서 이런 함수가 되게 돼요. 이게. 그래서 F1이 얼마라고 지금? 2죠. 그러면 얘 앞에가 4고 2를 곱했잖아. F2는 얼마였어요? 3이니까 4 더하기 3은 7이 답이 돼요.